만 들어가긴 좀 그래서 다른 문제 막 이것저것 좀 섞어서 집어넣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 안에 한 번에 다 풀어서 다 맞은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초과 시간까지 돌면서 최종적으로 다 맞은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한 명 보이고요. 7번 하나 틀렸다 고쳐서 맞았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7번 하나 틀렸다가 고쳐서 맞은 사람 한 명. 12번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12번을 잘 풀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4번 틀렸다가 고쳐서 맞은 사람 또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틀렸다가 고쳐서 맞은 사람이 또 한 명 있고요. 11, 12. 그 다음에 초과 시간까지 들어갔지만 한 번에 다 풀어서 다 맞은 사람이 또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풀기는 빨리 풀었는데 이제 5, 7, 8번을 5, 7, 12번을 틀렸다가 이제 고쳐서 맞은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7, 8, 12번 틀렸는데 두 개를 고쳐가지고 11개 맞은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12번 하나 못 풀었어요. 12번. 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친구들 중에서는 몇 명이 더 있기는 합니다. 또 추가 시간 동안에 11번 틀렸다가 고쳐서 맞은 사람 한 명이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몇 개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12번은 모르는 거지만 나머지가 좀 약간 시간 부족이었던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이제 아쉽게 7개로 남기는 했는데 이제 2번, 7번, 10번, 11번, 12번. 그쵸? 요거 12번은 솔직히 좀 풀기 쉽진 않아요. 좀 어렵긴 합니다. 얘는 미적분 쪽에서나 사실상 풀기 무난하고요. 그 외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제 약간 좀 2번 같은 경우는 좀 실수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9개인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어요. 9개. 7번, 11번, 12번. 최종적으로 고치지는 못한 상태예요. 지금 돌면서 보니까 일단 7번을 좀 많이 틀렸고요. 뒤에 11, 12는 조금 어렵습니다. 11, 12는 12번은 솔직히 생각 못한 못 푸는 문제긴 해요. 레벨 3급이기는 한데 12번은 아예 안 보이면 못 풉니다. 아예 안 보이면. 그래서 내가 욕심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11번은 애초에 그냥 주스특 레벨 3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11번은. 자, 그리고 7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 좀 착각하면 좀 틀릴 수 있는 문제. 4번도 의외로 조금 틀렸죠. 이거 4번 문제 내가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맞아서 그렇지 이거 4번 문제만 해도 이거 레벨 4급 문제입니다. 레벨 4급 문제. 난이도 되게 높은 문제야. 기출문제 중에서도 이제 어디에서 나왔더라? 이게 교육청이었나? 교육청 맞는 것 같은데. 교육청이었어요. 교육청.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 보고 넘어가기 좀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참 깔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2번, 4번, 7번,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요것만 일단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2번 문제라고 한다면 너무 당연하게 그냥 우함수, 기함수에 관련된 문제죠. 그죠? 좌우 대칭인지 아니면 원점 대칭인지 변형 형태도 아니기는 해요. 자, 기억에서 봤을 때 아니다. 일단 fx는 우함수 그 다음에 g는 기함수, 그죠? 홀함수.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기억에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플러스 gx 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g는 볼 필요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2배의 0부터 a까지 f만 생각해줘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일단 틀렸죠. g가 나오면 안 되는데 g가 나왔어요. 자, g가 나왔으면 g를 잡아야죠. 자, gfx.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합성함수가 솔직히 말할게 합성함수가 수투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함수, 기함수를 합성함수로 만들었다. 보통 이제 미적분 전유물로 좀 빠져요. 근데 왜 이번 문제를 집어넣냐면
이게 수투에서 불의 타격으로 한 문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말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당황하라고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정의대로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새롭게 hx를 갖다가 gfx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hx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정의대로 판단하면 돼요.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h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어요. 그때 이 둘이 같으면 우함수인 거고 둘이 부호만 차이 나면 기함수인 거고 아예 생뚱맞게 다르다. 그럼 뭐 우함수 기함수 둘 다 아닌 거죠. 대칭성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얘는 g f 마이너스 x가 될 텐데 f 마이너스 x 우함수였잖아. fx가 될 거야. 그쵸? 그래서 둘이 똑같다. hx는 지금 우함수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매번 이렇게 다 증명해서 봐야 되냐? 확실한 증명은 얘로 보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약식이면서도 확실한 증명 방법이 있기는 하잖아요. 뭐예요? 홀함수 짝함수로 보겠다라는 거죠. 얘는 겉함수가 지금 홀함수예요. 속함수가 짝함수죠. 그럼 아무거나 다음 함수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겉함수는 홀함수야. 근데 속함수는 짝함수야. 그럼 뭐 짝수차지 뭐. 우함수. 괜찮죠? 요러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세이브가 돼요. 이거는 수투뿐만이 아니라 미적분에서도 계속 합성 상태 나오면 이걸로 연습해줘야 됩니다.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이거는 진짜 충분히 확실한 증명,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보는 거고요. 평소에 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우함수네요. 우함수니까 2배 0부터 a까지 gfx 이렇게 써줄 수 있구나. 그래서 니은은 맞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합성 상태잖아요. 합성 상태면 어차피 차수로 놓고 본다면 차수끼리 곱하죠. 둘 중에 하나라도 짝수면 무조건 짝수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냐면은 짝함수에다가 짝함수를 합성하잖아요. 당연히 짝수차밖에 안 나와요. 곱하니까. 그렇죠? 홀함수에다가 짝함수 합성해도 어차피 곱할 거잖아요. 짝함수로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짝함수에다가 홀함수를 합성한다 라고 치더라도 얘는 무조건 짝함수예요. 기함수랑 기함수를 합성할 때만 기함수로 나와요. 이때만. 그렇죠? 그래서 합성했다. 웬만하면 우함수입니다. 웬만하면 우함수. 그렇죠? 도저히 모르겠다. 찍더라도 우함수로 찍어요. 시간 없으면은. 오케이. 기함수는 진짜 네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gx. 맞다. 얘 지금 우함수구나. 그쵸? 그래서 얘는 얘처럼 2배로 가야지 기함수라고 해서 이거를 빵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번 이 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4번. 자,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가조건이 좀 직관적으로 보여야만 됩니다. 직관적으로. 자, 가에서 지금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0부터 t까지 fx dx. 자, 그게 2a-t 2a fx dx. 그쵸? 이 구간 길이가 현재 t인 상태야. 0부터 t, 2a-t부터 2a까지 구간 길이가 똑같아요. 자,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도 구간 길이가 t고 얘도 구간 길이가 t라면 이게 똑같은 정적분을 가지려면 어떨 수밖에 없어요? 딱 좌우가 대칭되는 걸로 같은 t 구간. 그렇죠? 그렇죠? 이 같은 t 구간. 요거 아니면 절대로 안 나와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가 0부터 t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2a-t부터 2a까지니까 얘네 둘의 정 가운데는 지금 a일 수밖에 없구나. 그쵸? a를 대칭축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아니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은 부정적분에서 가도 돼요. 그죠? 부정적분에서 라제프 2a 빼기 라제프 2a-t.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해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쵸? 어차피 둘의 차이가 똑같네. 그쵸? 근데 간격이 똑같아요. 그냥 부정적분 상태에서 3차 함수잖아요. 거기서 간격 똑같은 상태에서 함수값 똑같은 거는 대칭성 이용하는 경우 아니면 안 나온다고요. 그쵸? 대칭성 이용하는 경우 아니면 안 나온다. 그쵸? 근데 굳이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가가 얘기하는 거는 x는 a 대칭이구나. 그쵸?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보면은 a부터 2까지 fx를 정적분한 게 지금 2로 나오는데
A부터 E까지 절대값 정적분. 우리가 절대값 정적분은 넓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넓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정적분과 넓이가 부호 차이만 있으면 구간에서 죄다 음수. 아예 똑같으면 구간에서 죄다 양수. 크기 자체가 달라버리면 음량이 섞여져 있는 거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x가 a 지점이 대칭축인데 a부터 e까지가 2, a부터 e까지가 9분의 22. 아우, 다르네. 얘보다 얘가 더 작죠? 얘는 9분의 18이니까. 그쵸? 아, 그러면 얘는 대칭축보다 오른쪽이니까 스타트가 일단 음수고 그 다음에 이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로 나오면 되겠구나. 그쵸? 어차피 정적분이 양수니까 2는 좀 많이 위로 가야 되겠네. 그쵸? 그래야 양, 합이 지금 이렇게 2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지금 9분의 4 차이가 나니까 9분의 4면은 어떻게 해야지? 얘가 9분의 2면 되겠네. 그쵸? 얘가 9분의 20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그러면 A부터 E까지는 정적분이 마이너스 9분의 2 플러스 9분의 20 이러니까 9분의 22가 되겠고 9분의 18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대로 넓이로 본다면 9분의 2에다가 9분의 20을 더하니까 9분의 22가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얘를 갖다가 넓이 S1, S2 이렇게 간다면 얘는 사실상 마이너스 S1 플러스 S2잖아요. 그렇죠? 넓이 1을 갖다가 S1, S2로 잡으면은 얘는 S1 플러스 S2가 되겠고요. 그럼 둘이 연립하면 그냥 S1, S2가 바로 나오니까 그죠? 직관적으로 안 보이더라도 수식적으로 얼마든지 처리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 상태인데 지금 FK는 빵이라고 했어요. 근데 K가 A보다 작다. 그럼 얘가 K네. 그렇죠? 둘 중에 대칭축보다 왼쪽에서 빵 나온 건 얘밖에 없으니까 이게 지금 X축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K부터 E까지 정적분을 해달라 라고 한다면은 요거 정적분에다가 요거 정적분인데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0. 근데 정적분이니까 양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9분의 2가 2개고 그 다음에 9분의 20이 하나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9분의 16. 그래서 답이 25로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7번으로 가볼게요. 5, 6번은 다 맞았네요. 아우,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함수, 기함수의 기본적인 것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주기함수 6번까지도 괜찮았어요. 자, 근데 7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뭐예요? 이 주기함수 말고 주기함수는 평행이동으로 겹치는 가장 기본 문제잖아요. 그죠? 반복함수의 기본형인데 그 반복함수가 x평이동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y평이동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 고난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신에서도 당연히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어떤 상태요? 연속함수인데 fx가 ax제곱, 그쵸? 2차 함수예요. x는 0보다 커놨지만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얘 지금 이만큼 평이동하면 함수값이 2 차이 나는구나. 그쵸? 함수값이 2 차이 나는구나.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면 위로 이만큼 간다는 얘기죠? 그쵸? 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왼쪽으로 이만큼 원래 기존에 그래프가 몰라 있겠죠? 있을 텐데 걔를 왼쪽으로 이만큼 평이동시키면 fx 기존에 있는 그래프 위로 이만큼 간 거라고요. 그럼 fx는 얘보다 아래로 이만큼 또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야만 연속함수로 나오는구나. 괜찮죠? 평행이동을 좀 이용해서 가는 게 보기는 편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x가 2 더 커지면 y도 2 더 커진다. 난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0 집어넣어요. x값 2 더 커지면 y가 2 더 커지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그냥 생각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평행이동이 꾸준히 나가게 되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거 위로 볼록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그냥 모르는데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뭐죠? 아차, ax제곱이구나. ax제곱.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쵸? 자, 그러면 뭐 어차피 양수겠지 뭐. a가 음수로 나온다면 0부터 2까지는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얘는 오른쪽 2 위로 이만큼 올라간다 그러면 불연속 돼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아예 그냥 배제하고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a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을 해준다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20 올라가는 이렇게 생긴 거구나. 얘는 확실하게 아래로 볼록이 맞네요. 그렇죠? 아래로 볼록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평행으로 겹쳐져야 되니까 얘는 지금 y는 x랑 계속 교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y는 x랑. 자, 그러면은 fx는 지금 0,0인데 2,2 들어가니까 2 집어넣었을 때 2 나오려면 a 값은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야 2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니까 그래서 fx를 구했어요. 자, 그걸 갖고 1부터 13까지 fx에 대한 합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지? 1부터 13 구간 길이는 2씩 들어가니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요거죠. 하필 홀에서 짝으로 홀에서 홀로 가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1, 3, 3, 5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1, 3 더하기 3, 5 더하기 5, 7 더하기 7, 9 더하기 9, 11, 11, 13 그렇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때요? 오른쪽으로 2가고 위로 이만큼 평이동하니까 1부터 3까지랑 3부터 5까지를 놓고 본다면 일단 요 직사각형 하나는 플러스 시키고 가야 되죠. 그렇죠? 얘가 지금 2, 얘가 2. 여기 이미 4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만약에 S라고 잡는다면 얘는 S에다가 4 더한 거. 얘는 S에다가 8 더한 거. 그렇죠? 얘는 S에다가 왜냐면 계속 4씩 늘어나니까. 그렇죠? 4씩 늘어나니까 S 더하기 12. 얘는 S 더하기 16. 얘는 S 더하기 20.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 등차 수열의 합으로 볼 수 있네요. 앞뒤 합 2A 플러스 20이 총 3개 세트 6S 플러스 6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 하나만 구해주면 되겠구나. 얘는 지금 1부터 2까지는 이거 적분해주고 2부터 3까지는 요거 적분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식만 마저 한번 좀 볼게요. S 같은 경우에는 자 1부터 2까지는 2분의 1 x제곱 dx 나오는 건 좋은데 이제 2부터 3까지는 어떻게 들어가지? 2부터 3까지는 얘는 뭐라 그래야 될까? fx로 정리를 일단 해줘야 될 거예요. 수식적으로 한번 본다. 근데 솔직히 뭐 요거 갖다가 그냥 2더 더한 거기는 한데 그렇죠? 2더 더한 거기는 한데 그냥 한번 좀 써볼게요. 마지막 연습. 이거 수식적으로 들어가는 거. 요거 연습하려고. 자, 왼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다면 함수도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이동할 때 똑같죠. 자, 그럼 얘는 0부터 1까지 fx 플러스 2는 지금 fx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0부터 1까지 fx 같은 경우는 2분의 1 x제곱 dx로 쓸 수 있고 나머지 2가 1 구간 길이니까 그냥 2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지금 요게 딱 무슨 말이에요? 요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자, 요게 지금 0부터 1까지의 넓이잖아요. 그 0부터 1까지의 넓이에다가 2만 더 더한 상태구나. 그죠? 요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수식적으로도 내려갈 수는 있어야 돼요. 얘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이건 그래프적으로 다 끝낼 수 있지만 그래프를 아예 정의를 못하는 경우 그래프가 꼬이게 되는 경우 그때는 반드시 수식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괜찮아요? 안녕? 껌 줄까? 껌. 따라라라라라. 라스트 원. 오케이. 자, 그래서 7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0번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10번은 문제가 뭐예요? 자, 지난 시간에 한 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중에 구간이 상수인 경우와 변수인 경우에 관련된 걸 얘기했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x 플러스 1을 개수로 빼고 이제 치환하자. 그죠? 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이 변수로 나와 있는 9번 같은 경우에는 양옆에 그 윗글 아래글 똑같게 x에다 1 집어넣어보고 미분해서 이제 좌우 정리를 해주는 걸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적분 구간이 변수인 경우라고 치도록. 알았어. 여기다 다시 쓸게. 어차피 오늘 메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냥 정적분 함수라고 부를게요. 자, 일단 얘는 1차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스킬이죠. 기본 스킬. 아주 기본이 되는 구간이 상수만 있는 경우. 요때는 치환 처리해서 들어가는 문제. 요건 지금 안 넣었죠. 그렇죠? 상수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변수 껴있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변수도 존재하는 경우에 관련된 거를 또 했죠. 지금 이게 9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얘는 윗끝 아래끝과 윗끝 아래끝이 똑같게 하는 숫자를 일단 수치대입법으로 집어넣어서 빵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미분해서 들어가죠. 자,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치대입법이에요. 수치대입법은 어디서 써요? 항등식에서밖에 안 써요. 항등식에서밖에. 그렇죠. 완전 똑같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간이 상수만 있든 변수로 있든 어차피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이거는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이죠? 와,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뭐예요? 얘는 방정식이죠? 이건 항등식이고 이건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얘가 성립하게 하는 모든 근들을 다 구해보면은 곡선, 도형이 나오니까. 그죠? 이체 함수.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 우리가 함수들, 변수가 x밖에 없으면 당연히 우린 항등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그냥 F1은 5구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 얘도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항등식이면 나올 게 미정계수법밖에 없고, 그 미정계수법은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계수비교법을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 이 변수도 존재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계수비교법을 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잘 안 쓴다는 얘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x까지 ftdt가 그죠?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쳐봐요. 항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ft가 정적분해서 x가 들어가니까 그게 지금 3차로 나오니까 얘는 지금 2차 함수인가 보다. 그래서 적분해서 계수비교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하는 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미분이 더 편하니까 적분할 필요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미분을 못한다면 그렇죠? 솔직히 얘야 그냥 계수비교 아니다 수치대입적인 측면이라서 수치대입의 단점이 뭐예요? 장점은 이거죠. 수치대입법의 장점은 그냥 숫자 몇 개 집어넣어서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장점이잖아요. 단점은 뭐예요? 전체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계수비교는 전체를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빵 나온다 라고 하는 그 1에 대한 값밖에는 우리가 확인을 못하니까 전체를 다 보려면은 어쨌거나 계수비교는 써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 계수비교를 뭘로 들어가요? 양변의 x를 미분을 해서 fx가 3x제곱 플러스 6x,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자. 이게 빠르니까. 이것도 다 계수비교의 일종이잖아요. 나름 본다면. 근데 미분을 못하면 이거 도함수에서 계수비교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원래 걸로 계수비교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로 계수비교를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계수비교. 자, 그 중에 대표 문제가 지금 10번이죠. 수능에서 지금 현재 딱 두 문제 나왔어요. 무조건 계수비교로 들어갈 수밖에 없네. 적분 구간이 변수로 나와 있는데 무조건 계수비교로 해야 되는 게 딱 두 개. 그 중에 한 문제가 10번. 그럼 왜 10번을 집어넣냐? 이게 제일 심플하니까. 이게 제일 심플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ff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 그 다음에 빼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그렇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은 윗끝 아래끝 똑같은 거 집어넣어 볼 수 있으면 집어넣어 봐야지. 그렇죠? 무조건 공짜 정보는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공짜 정보는 0 무조건 집어넣어 봐야 돼요. 그럼 ff요. 얘는 어차피 빵 나오니까 3. 그쵸? 근데 별로 그렇게 값어치 있진 않다고요. 이 값 자체가. 쓸데없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더라도. 그쵸? 자, 그래서 해봤는데 두 번째 이제 미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얘를 미분을 못 하잖아요. 얘를 미분을 못 해요. 이 미분은 어디서 배우죠? 미적분에서 하죠. 얘는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는 합성함수 미분법 할 줄 아는데 미적분 할 줄 아는데 그럼 미분해도 되나? 미분 추천 안 합니다. 식이 더 우주로 가요. 진짜로. 미적분을 알고 있어도 얘는 미분을 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계수비교로 들어가 주자.
그렇죠. 개수 비교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일단은 다항식이니까 차수부터 결정을 해줘야 될 텐데 아유 뭐 몇 차인지 모르겠어요. 뭐 물론 n차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솔직히 얘기할게요. 3차 이상 나온 적이 1%도 안 돼요. 3차 이상이. 모르겠으면 2차 집어넣어요. 99% 맞아요. 99%. 그러면 2차를 집어넣었다가 1차면 어떻게? 그럼 2차 계수가 알아서 빵 나와요. 2차 집어넣으면 다 된다고요. 도저히 모르겠으면 그냥 2차 집어넣어요. 자, 근데 물론 그렇게 해도 그건 도저히 뭐 방법이 없을 때 쓰는 거고 일단 당연히 1차부터 생각해야 되겠지. 그쵸? 자, F가 1차면 FF는 1차죠. 왜? 1차에다가 1차를 합성했으면 당연히 1차지. 그죠? 최고차는. 당연히 1차죠. 그러면 얘는 부정적분. 2차. 그죠? X 들어갔으니까 2차 빼기 2차야. 그러니까 1차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우변 같은 경우에는 1 또는 2차가 나오니까 1차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만약에 F가 2차라고 한다면 얘는 2차에다가 2차를 합성했으니까 당연히 4차가 되겠죠. 그렇죠. 최고차는 일단 무조건 4차예요. 좌변이 무조건 4차로 나온다. 그렇죠. 얘가 지금 4차. 2차 적분하면 3차. 3차에서 2차 뺐죠. 100% 3차라고요. 둘이 같을 리가 없다고요. 괜찮죠? 그럼 당연히 얘가 F가 3차로 나오는 순간 F 합성한 거는 무조건 9차. 굉장히 구차해지는데? 9차. 9차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변 같은 경우에는 4차가 나오잖아요. 그쵸? 무조건 한 차수 더 커지니까 이 밑은 볼 것도 없다고요. 무조건 1차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쵸? 지금 현재 수능에서 나왔던 개수 비교를 해야만 되는 모든 문제가 다 몇 차로 나왔냐? 전부 1차로 나왔어요. 전부 1차로. 두 문제가 전부 다 1차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부러 조잡하게 안 만들어요. 왜? 생각해봐요. 가뜩이나 일반형에서 개수 비교를 하게 만드는데 이걸 2차로 집어넣겠냐 이거죠? 굳이 쓸데없이. 그렇죠? 그래서 1차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1차 가지고 집어넣어 본다면 그렇죠? fx를 갖다가 ax 플러스 b라고 한번 써보자. 그럼 얘는 두 번째 식 자체가 a에다가 x 대신에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b 들어가고 얘는 부정적분 했으니까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bt 어차피 0제곱 0이니까 이건 x로 써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빼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그럼 당연히 여기 지금 2차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랑 얘가 빵 나야 되네. a가 일단 2인 거 알 수 있네요. 그쵸? 나머지 a에다가 2 집어넣고 b 정리해보면은 당연히 이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괜찮죠? 고민도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여기까지 고민도 하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들어가 줘야 돼요. 10번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게 뭐였어요?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게? 자, 피적분 함수에 x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죠? x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때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x 나가. 그죠? x 내보내기. 그죠? 인테그랄 안에 x 있으면 무조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부정적분은 해도 돼요. 부정적분은 해도 되는데 치환이고 미분이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빼놓고 그 다음에 처리해줘야 됩니다. 자, 그게 지금 현재 11번 문제에 해당하고 있어요. 기본 문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기본 문제 넣어놓으면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풀 것 같아가지고 11번으로 집어넣습니다. 난이도는 조금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상태라서. 자, gx는 x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fx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t f't dt. 자, 요게 지금 gx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우함수라고 돼 있네요. 그쵸? gx 자체가 우함수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건 당연히 뭐예요? 빵 집어넣어주죠. 덥다. 그쵸? 덥다. 공기가 미안. 한기 10초만. 10초 같은 1분? 미안. 자, 여기서 이렇게 될 텐데 x에다 빵 집어넣어주면 좌변은 f빵. 얘는 빵. x 안 내보내고 빵 넣어도 돼요? 상관없죠. 왜? 얘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구간이 아예 없잖아요. 적분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리니까 얘는 그냥 빵. 자, 그러면 G0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쵸? F0가 G0랑 지금 똑같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F0가 또 빵이래요. G0까지 싹 다 빵이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미분을 해줘야 돼요. 자, 만약에 눈치가 빠르다면은 얘를 딱 보고 미분하는 순간 좌변은 F'X야. 우변 같은 경우는 뭘로 나와야 된다? 0부터 X까지 그냥 F'TDT. 그냥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쵸? 한 번 미분한 상태가 이거라서 얘 두 번 미분해야 F'X로 나오죠. 그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난 이게 직관적으로 안 보이는데 그러면 연습해야 돼요. 그쵸? 전개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쵸? 요거를 0부터 X까지 t에 대해서 적분해주죠. 자, 근데 얘를 t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친다면 어차피 우리는 적분을 항마다 따로 적분해도 상관은 없어요. 항마다 따로 적분해도 상관없으니까 얘를 dt에 얘를 0부터 x까지 그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제 x는 상수 취급이니까 너는 나가주세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미분한다면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쵸? 그래서 얘는 x, 미분하면 여기다가 x만 집어넣는 거니까 f'x. 그쵸? 그 다음에 빼기, 얘는 이제 미분 그대로 한다 그러면 x f'x. 그쵸?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워지니까 그냥 요거 하나 남고 만다. 그쵸? 요게 지금 현재 이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기계적으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거의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이번 기말에. 거의 모든 학교가 거의 무조건 다 나옵니다. 지금 얘는. 괜찮아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아니, 매년 교육청이랑 평가원이랑 수능 중에서 한 번은 거의 무조건 얘가 꼭 나와요. 1년에 나오는 모든 모의고사를 다 통틀잖아요. 이거에 관련된 게 하나는 거의 꼭 나온다고요. 거의. 물론 올해는 아직 올해는 안 나오긴 했어. 미안해. 올해는 안 나오긴 했어. 그렇죠. 요식 거의 꼭 나온다고요. 이거 변형으로 막 이렇게도 나온다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 만약에 이걸 gx라고 잡으면 g'x가 뭐라고요? 1부터 x까지 ftdt. 그쵸?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뭐라고요? fx. 괜찮죠? 요거. 그쵸? 요거 진짜 지겹게 나옵니다. 정말 지겹게. 오케이? 지겹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또 미분하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얘가 f'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f'x 플러스 fx 빼기 f0.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전 f0는 일단 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요거 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얘 gx 4차 함수예요. 그쵸? 4차 함수. 자, 그럼 얘는 fx가 G'이니까 이거 3차죠. 얘 3차예요. 괜찮죠? 얘 2차겠죠? 오케이? 맞나? 잠깐. GX 4차 맞잖아. 그죠? GX 4차. 3차! 얘가 3차. 그죠? 다시 한번. fx를 지금 3차라고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그죠? fx를 3차. 그러면 3차까지는 좋아요. 최고체계수 얼마? 요거 실수 많이 나옵니다. 최고체계수 4. 그죠? 괜찮아요? 왜? 어차피 gx가 최고체계수가 1인 4차인데 얘 도함수가 g'이잖아요. 얘 무조건 4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3차는 여기서 나오니까 얘는 무조건 4x 세제곱으로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 그냥 모르겠다 싶어서 ax 제곱 bx 플러스 c 라고 일단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f0은 0이라 그랬죠? f0은 0이라 그랬으니까 빵.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그 다음에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12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자, 요 둘을 더한 게 지금 g'x예요. 그쵸? 그래서 g'x는 둘을 더했으니까 4x 세제곱 플러스 12 플러스 a. 그 다음에 b 플러스 2a. 그 다음에 b로 나오네요. 그쵸? 자, 이게 현재 g'x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gx가 우함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gx가 우함수라고 그랬어요. 우함수면은 사실상 얘는 짝수차밖에 없다고요. 괜찮아요? 짝수차밖에 없다고요. 그럼 당연히 얘는 미분해주면 홀수차밖에 없겠죠. 당연히 기함수입니다. 당연히 기함수. 빵. 빵. 그쵸? A, B가 전부 다 나오게 되네요. 그쵸? A, B가.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A 값은 현재 마이너스 10인 걸 알겠고, B 값이 빵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 10이 집어넣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G'X라는 함수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4x 끝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gx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x 4제곱 빼기 12x제곱 플러스 c 빵. 그쵸? 왜냐하면 g제로도 지금 빵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gx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는 뭐예요? 요거잖아요. 아까 전에 a는 마이너스 12라고 얘기를 했어요. B도 지금 현재 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fx식 자체는 4x 세제곱 빼기 12x 제곱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G1은 1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11. F1은 4에서 12 뺐으니까 마8. 그래서 둘 더하면 마이너스 19. 그래서 답이 1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올해수특에 있는 레벨 3 문제라서 어차피 한 번쯤 연습해 주는 게 좋기는 한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12번 문제 한 번만 볼게요. 마지막 12번 문제. 자, 이거는 왜 집어넣냐면 약간 좀 번외표 문제로. 내용은 뭐냐면 점대칭 함수의 정적분이야. 점대칭 함수의 정적분. 대칭성을 찾아내지 않으면 아예 손을 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fx가 3x제곱 플러스 빼기 6x 플러스 5 빼기 f 2-x예요. 그쵸? 자, 그럼 얘를 좌변으로 넘겨보면 fx 플러스 f 2-x가 3x제곱 빼기 6x 플러스 5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쵸? 자, 만약에 이게 상수로 나왔다. 예를 들어서 상수로 나왔다. 그러면 걔는 좀 인지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fx 플러스 f 2-x가 무슨 뭐 4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1,2 점대칭이죠. 그렇죠? 얘는 1,2 점대칭. 1,2 점대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갖다가 0부터 2까지 적분해달라 라고 한다면 어차피 1,2에 대해서 점대칭하니까 뭐죠? 0부터 2까지면은 잘라다가 갖다 붙이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2, 가로도 2. 그래서 얘는 4. 그렇죠? 이렇게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얘는 지금 이게 상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칭이 아니에요. 대칭이 아니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대칭이 아닙니다. 자, 물론 얘랑 얘는 1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함수를 이게 치환할 필요 없습니다. 얘를 gx라고 본다면은 g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1에 대해 대칭인 함수가 일단 나온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케이?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우리 지금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하고 싶어요. 0부터 2까지. 자,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수식적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잘라 붙여서 옮겨 넣는 거를 우리는 그래프적으로 갔었잖아요. 얘를 수식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0부터 2까지 fx dx를. 자, 얘는 0부터 1까지 fx dx에다가 플러스 1부터 2까지 fx dx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1,2 점대칭이죠. 1,2 점대칭. 애초에 얘를 갖다가 왼쪽으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1이에요. 얘 좌우로 1을 넘겨볼게요. 얘를 1만큼 평이동시킨다. 대칭이동시킨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렇죠? 1만큼 대칭이동시킨다 그러면은 얘 지금 왼쪽으로 1만큼 대칭이동시킨다. f 2-x죠. 그쵸? 이해되죠? 그러면 구간도 1부터 2였던 거를 갖다가, 그쵸? 얘가 지금 y는 fx예요.
x는 1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함수가 지금 f2-x라고요. 괜찮아요? 좌우로 대칭시켰죠. 1만큼 대칭이동시켰습니다. 자, 대칭이동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fx를 1부터 2까지 적분하던 거는 대칭된 함수에서는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0부터 1까지로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구간이 완전히 똑같아져요. 구간이 완전히 똑같아지니까 0부터 1까지 fx 플러스 f2-x dx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지금 4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4. 아,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존에 이렇게 나오던 함수 중에서 얘는 그대로 냅두고요. 이렇게 나오던 애 있죠? 이렇게 나오던 애. 잘라서 간 게 아니고 위로 뒤집어 엎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괜찮아요? 같은 느낌이라고요. 이해되죠? 그렇죠? 그럼 왜 자꾸 잘라서 이것만 집어넣은 걸로 설명을 했느냐?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 거고 아예 대칭성을 이용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뒤집어 엎어놓은 거랑 똑같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4니까 답이 4구나. 이렇게 하면 못 풀어요. 얘가 지금 이걸 못하면 못 풀어요. 대칭성을 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한 번만 해봅시다. 그럼 얘는 0부터 1까지 fx dx고 1부터 2까지도 fx dx인데 지금 이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어떻게 쓸 수 있다? 얘는 x는 1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구간이 1부터 2였던 거를 0부터 1로 바꿔보자. 괜찮죠?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놓고 보니까 얘는 둘 다 구간이 똑같네. 구간이 똑같으니까 0부터 1까지 fx 플러스 f2-x dx.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이 식이 어차피 그대로 다 들어간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얘 fx 플러스 f2-x니까 이거 대신에 3x제곱 빼기 6x 플러스 5로 써줄 수 있겠고 자, 요거를 적분해서 그냥 1만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x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5x. 그렇죠? 여기다가 0, 1 집어넣었으니까 1 빼기 3 플러스 5. 그렇죠? 그래서 6에서 3 뺐으니까 답이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12번은 내가 60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정확하게 풀려면은 사실 이 논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서 그렇죠? 뭔가 좀 감각적으로는 풀 수 있겠지만 쉽진 않아요. 그럼 이건 솔직히 어디서 보통 나올까요? 이걸 본격적으로 다루는 기출문제가 수투에는 아직 없었어요. 아직 없었습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저 미적분에 있어요. 미적분에. 그때 사실상 얘는 치환적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그냥 심플한 걸로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넣어보자. 그래서 급수는 레벨 3지만 정답률은 엄청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 그거 하나 좀 잠깐 봤어요. 자, 그러면은 미안해. 저 너무 많이 떠들었지. 힘들지. 알았어. 저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뒤쪽으로 가볼게.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오케이. 띠용. 끄고 올게 잠깐만.